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그의 눈빛에 담긴 분노와 슬픔이 밤 공기를 가른다. 그 순간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이 소리친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사라져.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을 본 경찰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인 상처의 폭발이었다. 김민주는 그날 밤 평소처럼 순찰 중이었다. 28살의 그는 서울경찰서의 젊은 순경으로 매일 밤거리를 누비며 질서를 지키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는 늘 강인한 척했다. 아버지는 은퇴한 군인으로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늘 설파하셨다. 민준에게 세상은 단순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 리지훈. 35살의 그 남자는 길거리에서 동성애자 커플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주는 그를 의문제하로 보았다. 이런 놈들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거야. 그는 지훈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그의 무릎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민준의 가슴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하지만 민준은 무시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다음엔 체포할 거야. 그는 등을 돌리고 사라졌다. 그날 이후 민준의 일상은 조금씩 변했다. 그는 그 남자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왜 그 눈이 그렇게 슬펐을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로움 같았다. 민주는 집에 돌아와 맥주를 마시며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최근 동성애자 권리 운동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이게 과연 옳은가?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렸을 적 기억이 스쳤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 하나가 게이라는 소문에 시달리다 학교를 그만둔 일. 민주는 그 친구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이 무겁게 다가왔다. 며칠 후 민주는 상사로부터 소환을 받았다. 김순경. 내가 최근에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밀친 사건이야. 피해자가 고소를 했어. 내일 법정에 나와.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소? 그깟 밀친 게 뭐 대수라고? 그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주는 제복을 차려입고 법정에 섰다. 변호사들이 웅성거리고 기자 몇 명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리고 판사석에 앉은 그 사람을 본 순간 민준의 세상이 무너졌다. 리지훈. 바로 그 남자. 검은 로브를 입은 지훈의 얼굴은 차갑고 위험 있었다. 피고인 김민준 씨. 당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할 것이 있는가? 지훈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울려 퍼졌다. 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입가에 식은 땀이 맺혔다. 어떻게? 판사? 게다가 법정은 고요했다. 지호는 서류를 넘기며 사건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의 거리에서 원고 리지훈을 폭력적으로 밀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 이는 공무집행의 남용으로 보인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 남자가 판사라니. 게다가 동성애자. 민주는 어렸을 적부터 배운 편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지훈의 눈빛은 여전히 그날 밤처럼 깊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다. 피고인. 당신은 왜 그랬나? 단순한 직무 집행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가? 지훈의 질문에 민주는 더듬거렸다. 그냥 질서를 지키려던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재판은 다음 주로 연기한다. 피고인. 그동안 생각해보게. 민주는 법정을 나서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판사라니. 그는 지훈에 대해 검색했다. 리지훈. 서울대 법학과 출신. 10년차 판사. 그리고 최근 동성애자 권리 옹호 단체의 강연자로 활동 중. 민준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왜 그런 사람일까? 어떻게 그런 약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판사가 될 수 있었을까? 민준의 마음속에서 호기심이 싹텄다. 그는 지훈의 삶을 상상했다. 어렸을 적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감정을 숨겨온 지훈. 법대 시절 친구들의 시선 속에서 홀로 버텨온 나날들. 민주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는 언제나 강함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 강함이 진짜일까?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재판 당일이 다가왔다. 민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정에 섰다. 지훈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의 눈가에 피로가 쌓인 것을 보았다. 피고인. 지난주 당신에게 시간을 주었다. 변명은 지훈의 목소리에 약간의 부드러움이 스며들었다. 민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판사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민주는 계속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당신의 눈빛을 보고 제 안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지훈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는 민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재판은 유죄로 선고하나 형량은 집행유예로 한다. 하지만 피고인. 이건 끝이 아니다. 진정한 변화는 법정 밖에서 시작된다. 지훈의 판결은 엄했지만 자비로웠다.
재판 후 민주는 지훈을 따라 법정 복도를 걸었다. 판사님, 왜 저를 그렇게 봐주신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멈춰 서서 그를 보았다. 나도 내 나이 때 누군가의 편견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 편견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너도 변할 수 있다.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두 남자는 그날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20대 초 가족에게 커밍아웃하려다 포기한 일. 법관 시험을 준비하며 홀로 울던 밤들. 나는 게이가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일 뿐. 지훈의 말은 민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민준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아버지의 기대, 친구를 버린 후에 저는 두려웠습니다. 약해 보이는 게 싫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함은 숨기지 않는 데 있다. 시간이 흘렀다. 민준은 지훈의 영향으로 동성애자 권리 세미나에 참석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지훈의 곁에서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청년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한 여성이 직장에서 차별받은 고백. 민준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졌다. 그는 경찰로서의 역할을 돌아보았다. 질서는 폭력이 아니라 보호였다. 어느 날 민준은 지훈에게 말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변했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지훈이라고 불러. 친구로서 그 순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민준과 지훈의 만남은 우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필연처럼 느껴졌다. 매주 토요일 그들은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지훈은 법정에서의 무거운 하루를 털어놓았고 민준은 순찰 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오늘은 노숙자 아저씨를 도와줬어. 전에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민준의 말에 지훈은 웃었다. 그게 바로 변화야. 작은 씨앗이 큰 나무를 만든다. 지훈의 삶은 민준에게 거울이었다. 지훈은 35살. 법관 생활 10년 차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가족 모임에서조차 나는 싱글이라고만 말해.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지훈의 목소리에 스며든 쓸쓸함이 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남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야 한다고 설교하셨다. 민준은 28살. 연애는커녕 친구조차 제대로 사귀지 못한 채 살아왔다. 지훈과의 만남이 그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우정 이상 호감에 가까웠다.
하지만 민주는 부정했다. 나는 그냥 배운 거야. 판사님을 존경할 뿐, 그러나 밤에 혼자 누워 지훈의 미소를 떠올릴 때 그의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다. 어느 날, 지훈이 병원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민준아, 나 아프네. 감기인가 봐. 오민준은 즉시 달려갔다. 지훈의 아파트는 서울의 오래된 빌라. 책과 서류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웃었다. 미안. 과로인가 봐. 판결문이 산더미야. 민주는 수프를 끓여주고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따뜻함이 지훈의 뺨을 스쳤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훈의 손이 민준의 손을 스쳤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일상은 지훈 중심으로 돌았다. 그는 지훈의 건강을 챙기며 함께 산책을 했다. 한강 공원에서 그들은 벤치에 앉아 별을 보았다. 지훈 형,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어? 자신의 감정을 우민준의 질문에 지훈은 한참 침묵했다. 대학 2학년 때 친구와의 키스 후 모든 게 달라졌어. 하지만 가족, 사회 모두가 나를 정상으로 만들려 했지.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형은 강해. 나처럼 약한 놈과 달라.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약함은 숨기면 더 아파. 너처럼 솔직해지는 게 진짜 강함이야.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그는 지훈을 사랑했다. 아니, 사랑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사회의 시선, 자신의 과거 편견이 발목을 잡았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주는 지훈을 초대했다.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아, 네가 변한 게 보여? 경찰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지훈의 칭찬에 민준의 뺨이 붉어졌다. 형 덕분이야. 이제 나도 뭔가 하고 싶어. LGBT 권리를 위한 활동. 지훈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함께하자. 그들은 단체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서 민주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한 할머니가 손자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이는 과정, 한 청소년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고통.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게 진짜 한국 사회야. 그는 중얼거렸다. 지훈은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어. 내가 그 증거야. 그러나 시련이 찾아왔다. 민준의 아버지가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하냐? 그 판사놈과 무슨 관계지? 아버지의 물음에 민준은 떨었다. 아버지.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다. 동성애자랑 어울리면 내 인생 망쳐. 경찰직도 잃을 거야.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지훈에게 털어놓았다. 형. 나. 포기할까봐. 이 감정. 이 변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지 마. 나처럼 살다 보면 후회만 남아. 지훈의 말은 민준을 일으켰다. 그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살겠어요. 사랑은 누구나 가질 권리예요. 아버지는 충격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이해하려 애썼다. 봄이 왔다. 민준과 지훈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파트너가 되진 않았지만 서로의 지지자가 되었다. 민준은 경찰 내에서 차별방지 교육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반발이 컸지만 지훈의 도움으로 통과됐다. 이게 내 승리야, 지훈이 말했다. 민준은 웃었다. 우리 승리,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됐다. 하지만 민준은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법정의 판결처럼 공정하고 따뜻해야 한다는 걸.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민준은 이제 지훈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화이팅. 저녁에 만나. 지훈의 답장은 항상 따뜻했다. 너도. 조심해. 하지만 지훈의 삶은 여전히 고독했다. 법원에서 그는 완벽한 판사로 불렸지만 집에 돌아오면 빈 방이 그를 기다렸다. 민준아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느 날 지훈은 큰 사건을 맡았다. 동성애 커플의 결혼 인정 소송. 원고는 젊은 남녀 커플, 피고는 보수 단체. 법정에서 지훈은 중립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원고 쪽으로 기울었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사랑의 형태를 차별할 수 없다. 그의 판결은 화제가 됐다. 언론은 진보적 판사 리지훈이라고 썼다. 민준은 기사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형. 대단해. 하지만 그 판결 후 지훈에게 위협이 왔다. 익명의 편지. 너 같은 놈은 판사가 아니야. 사라져. 지훈은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민준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민준은 눈치챘다. 형.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지훈은 결국 털어놓았다. 위협이야. 하지만 괜찮아. 민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안 돼. 내가 보호할게. 경찰이잖아. 그는 지훈의 집 근처를 순찰했다. 밤에 창밖을 지키며 민준은 자신의 감정을 되새겼다. 형을 잃을 순 없어. 그 감정은 이제 명확했다. 사랑. 순수한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사랑.
민준의 변화는 직장에서도 나타났다. 동료들이 김순경, 요즘 왜 LGB 세미나 다니냐? 라고 물었다. 민준은 당당히 말했다. 인권이야. 우리 모두의 문제지. 처음에는 비웃음이 있었지만 점점 존중으로 바뀌었다. 한 동료가 고백했다. 나도 형제가 게이야. 내 덕에 용기 내서 이야기했어. 민준의 가슴이 벅찼다. 지훈과의 만남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가을이 깊어지며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지훈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민준은 대답 대신 지훈을 안았다. 형도 나를 구해줬어. 그 포옹은 말보다 깊었다. 그러나 위기가 다시 왔다. 지훈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지훈은 병실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과거를 마주했다. 지훈아, 너 아직 결혼 안 했니? 왜 그래? 어머니의 물음에 지훈은 침묵했다. 민준은 병원에 찾아와 지훈을 위로했다. 형, 솔직히 말해. 내가 도울게.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한테. 커밍아웃하게. 그날 밤 지훈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는 남자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지훈의 눈물을 보며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그 순간 지훈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다. 민준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형, 축하해. 겨울이 다시 왔다. 민준과 지훈은 이제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민준은 승진했다. 인권경찰로. 지훈은 더 많은 판결을 통해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언젠가 공개할 수 있을까? 민준이 물었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시간이 우리를 도울 거야.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행복해. 그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여정. 새해가 밝았다. 민준과 지훈의 일상은 평화로웠지만 속으로는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민준은 이제 경찰서 내 LGBTG 그룹을 만들었다.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어. 그의 슬로건은 동료들을 감동시켰다. 지훈은 법원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법은 사랑을 보호해야 한다. 그의 강연은 젊은 변호사들을 일깨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민준의 내면에는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직 어색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민준의 물음에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네가 행복하다면 그것은 용서의 시작이었다. 봄비가 내리는 날, 지훈에게 큰 기회가 왔다. 대법원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 심리. 지훈은 주심으로 지명됐다. 이건 내 인생의 전환점일 거야.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은 지훈의 준비를 도왔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며 형, 네가 이길 거야. 지훈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다. 하지만 압박감도 컸다. 보수 언론의 공격, 익명 위협.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지훈의 고백에 민준은 안아주었다. 형 혼자 아냐. 내가 있어. 그들의 유대는 더 단단해졌다. 심리 당일, 대법원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지훈의 판결문은 간결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위헌이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승리였다. 뉴스는 리 판사의 혁명이라고 보도했다. 민준은 법원을 달려와 지훈을 껴안았다. 형? 해냈어. 눈물과 웃음이 섞였다. 그날 밤, 그들은 한강 다리에서 불꽃놀이를 보았다. 이게 우리의 승리야. 지훈이 속삭였다. 여름, 민준은 자신의 커밍아웃을 준비했다. 경찰서 모임에서 저는 게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친구, 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그의 연설은 박수를 받았다. 동료들이 민준, 고맙다고 말했다. 지훈은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내 차례야. 민준아. 가을.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지훈의 어머니가 민준을 초대했다. 우리 지훈이 내 덕에 밝아졌어. 어머니의 말에 민준은 감동했다. 가족 모임에서 민준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공개적인 제스처. 모두가 놀랐지만 받아들였다. 사랑은 아름다워. 어머니가 말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민준과 지훈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바다 앞에서 민준이 무릎 꿇었다. 지훈 형, 나와 함께. 평생 반지는 없었다. 하지만 약속은 영원했다.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그래. 영원히.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랑은 강해졌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1년 후, 민준은 29살이 됐다. 그는 이제 인권 전문 경찰로 전국 세미나를 돌았다. 편견은 무지에서 온다.
이해가 해결책이다. 그의 메시지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호는 36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법은 사람을 위한 거야.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연락했다. 아침 인사, 밤의 속삭임.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갈등이 생겼다. 민준아,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네? 취업 직원의 걱정에 민준은 웃었다. 형도 마찬가지야? 우리 휴가 갈까? 그들은 강원도로 떠났다. 산속 오두막에서 불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 우리 만난 지 1년이야. 그날 법정에서 운명 같았어. 민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가 밀쳤던 그 순간 내 삶이 바뀌었어. 그들은 과거를 회상했다. 민준의 편견, 지훈의 고도. 그 모든 게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어. 지훈이 말했다. 밤하늘 아래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것은 확인이었다. 사랑의 확인. 돌아와서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민준의 부친이 병에 걸렸다. 아들아. 미안했다. 병상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제 이해하세요. 아버지는 손을 잡았다. 내 사랑을 축복할게. 그 화해는 민준에게 자유를 주었다. 지호는 곁에서 지켜보았다. 내 가족이 우리 가족이야. 봄. 지훈의 대법관 임명이 발표됐다. 축하 파티에서 민준이 토스트를 했다. 지훈 형에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에게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지훈은 민준의 눈빛만 봤다. 너 덕분이야. 여름. 그들은 결혼식 비슷한 행사를 열었다.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우리는 파트너다. 민준의 선언에 박수가 터졌다. 지훈의 어머니가 울었다. 행복하세요. 가을. 사회 변화가 빨라졌다.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지훈의 판결이 촉매였다. 민준은 거리에서 시위를 지켰다. 이번에는 보호자로. 겨울. 그들은 집을 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 여기서 평생 살자. 지훈이 말했다. 민준은 안아주었다.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의 일부였다. 변화의 상징. 2년이 지났다. 민준은 30살. 지호는 37살. 삶은 안정됐지만 새로운 책임이 따랐다. 민준은 인권국장으로 승진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게. 지호는 대법관으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공정함이 정의다. 그들의 일상은 바빴지만
서로를 위한 시간은 소중했다. 주말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습관. 오늘 뉴스 봤어? 우리 법안 덕에 결혼한 커플이 많대. 민준의 말에 지우는 웃었다. 내 덕이야.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젊은 활동가로부터 비판이 왔다. 네 대법관님. 더 급진적으로 가야 해요. 지우는 고민했다. 나는 법 안에서 싸워야 해. 민준이 조언했다. 형의 방식이 맞아. 서두르면 무너져. 그들의 대화는 항상 균형을 주었다. 여름 휴가. 그들은 유럽으로 떠났다.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서서 여기서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민준이 물었다. 지우는 대답했다. 이미 시작됐어. 우리부터. 돌아와. 민준의 과거가 되살아났다. 고등학교 친구가 연락했다. 민준아. 나. 이제 용기 냈어. 커밍아웃 했어. 민준은 만나러 갔다. 미안.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친구는 안아주었다. 네가 변한 게 나한테 희망이야. 가을. 지훈의 건강이 나빠졌다. 과로로 위궤양. 병원에서 민준이 간호했다. 형. 쉬어야 해. 지훈은 미소 지었다.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회복 후. 그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다. 요가. 산책. 건강이 제일이야.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가족들이 모였다. 아버지가 토스트했다. 우리 아들들. 사랑하세요. 눈물이 흘렀다. 완전한 수용. 새. 그들은 자선재단을 만들었다. LGBT 청소년 지원. 미래를 위해 첫 모임에서 아이들이 웃었다. 고마워요. 삼촌들. 그들의 삶은 이제 주는 삶이었다. 사랑으로 채운 삶. 3년차. 민준 31살. 지훈 38살. 세상은 변했다. 동성결혼이 보편화됐다. 하지만 여전한 차별이 있었다. 시골 마을에서 청소년 자살 사건? 민준과 지우는 현장에 나갔다. 왜 이런 일이? 바이의 어머니가 울었다. 민준은 안아주었다. 변화할게요. 함께. 그들은 캠페인을 벌였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전국 순회. 지훈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나는 판사다. 하지만 먼저. 인간이다. 민준의 보호는 든든했다. 형 뒤에 내가 있어. 여름. 그들은 입양을 고려했다. 아이를 키워보고 싶어. 민준의 말에 지우는 동의했다. 하지만 법적 장벽. 기다리자. 곧 바뀔 거야. 가을. 지훈의 책이 나왔다. 법정의 사랑. 베스트셀러.
형. 스타 됐네. 민준이 놀렸다. 지호는 웃었다. 너 덕이야. 겨울. 입양 승인. 작은 소녀. 5살. 엄마. 아빠. 아이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그래. 우리 딸. 가족이 됐다. 완전한. 5년 후. 민준 33살. 지훈 40살. 딸 지은이는 10살. 아빠들. 학교에서 친구가 물었어. 왜 두 아빠냐고 지은이의 말에 민준은 설명했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가족이야. 지호는 덧붙였다. 네가 자랑스러워. 민준은 경찰청 인권국장. 지호는 대법관. 그들의 영향력은 컸다. 법안 개정. 교육 프로그램. 우리의 여정 끝나지 않았어. 민준이 말했다. 어떤 날.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밀쳐지는 장면을 봤다. 민준은 달려가 막았다. 안 돼. 존중해. 젊은이는 울었다. 고마워요. 형. 집에 돌아와. 지훈에게 말했다.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달라. 지훈은 안아주었다. 내 덕에.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변화의 불씨. 타오르는 사랑. 결말.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한 사람의 변화가 파도를 일으킨다. 민준과 지훈의 이야기는 증거다. 사랑은 판결처럼 공정하고 따뜻하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가치다.